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내가 6살 때 원시림에 관해 쓴 체험이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려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이 그걸 옮겨 놓은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는 꼼짝을 못하고 먹이가 소화되는 반년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나는 색연필을 가지고 나의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림이다. 나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이며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그러나 어른들은 모자 보고 놀라는 사람이 어디 있니?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것이다. 어른들은 이번엔 속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아뱀 그림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그리고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나에게 충고했다. 이리하여 나는 6살 때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해버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의 실패로 무척 낙심했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이로서는 피곤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해 비행기 조종수를 배웠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다. 지리학은 그런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슬쩍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러한 지식은 더욱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나는 성실한 어른들을 많이 만났다. 오랜 세월을 이 어른들과 더불어 살며 아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내 판단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나는 좀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간직하고 다니는 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해 보았다. 정말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답은 언제나 그것은 모자로군요 였다. 그런 때에는 보아뱀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트럼프 놀이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 그들은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매우 반가워했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 사고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6년 전까지 서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대도 없이 혼자서 지내왔다. 그때 비행기 엔진이 고장났다. 나는 정비사도 승객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어려운 수리를 해내야만 했다. 나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으니까. 그리하여 나는 첫날 밤을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만리나 떨어진 모래밭에서 지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방황하는 난파선의 선원보다 더 외로운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런 이상한 작은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놀라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서 있는 어린 친구가 보였다. 다음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된 그 소년의 초상화이다. 물론 내 그림은 실물보다는 훨씬 못하다. 그러나 그건 내 탓만은 아니다. 어른들 때문에 낙심해 나는 6살 때 화가가 되는 걸 포기했고 보아뱀의 속과 겉모양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나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소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되풀이하지만 나는 사람 사는 지역에서 수만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피로와 배고픔에 지쳐 있다거나 목이 마르다거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마일이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아이 같지는 않았다. 이윽고 나는 가까스로 말을 건넸다. 그런데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그 애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듯 가만히 같은 말을 되뇌었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너무도 이상한 일을 당하면 감히 그것을 거역하기 어려운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만리 떨어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양을 그린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생각되었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지리와 역사, 산수, 문법 외에는 배운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약간 시무룩한 얼굴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양을 그려본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릴 줄 아는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렸다. 그것은 보아뱀의 겉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보아뱀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그림을 그려달랬어요? 보아뱀은 너무 위험한 동물이에요. 코끼리는 거추장스럽고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곳이 다 작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 애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 양은 병들었잖아요. 다른 걸 그려주세요. 나는 또 그렸다. 어린 친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쌩끗 웃었다.
아저씨,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뿔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먼저 본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비행기 엔진 분해를 서둘러야 했으므로 나는 아무렇게나 그림을 끼적거려 놓고 한마디 툭 던졌다.